SOXL은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모아가시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제가 언급해 드린 후 약 1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엔비디아 상승하는 양봉을 만들어 줄 때는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4월 1일 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고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적어두었으니 분석 원하시는 종목들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풀 영상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대형주들과 유망한 주식들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종목 하나하나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목요일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에는 부활절로 휴장이었죠. 자, 목요일날 나스닥 종합지수 0.12% 하락해 주면서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목요일날 0.12% 상승해 주면서 다우존스도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계속 상승 추세 안에 있죠. 자, 결론적으로 목요일 증시는 나스닥과 다우존스 다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3월 고용 지표하고 아마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로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4월 5일 날 세계 3대 아마케 중 하나인 AACR이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4월 5일 날 고용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거고 만약 고용지표가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현재는 18만 명 증가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전월 대비 27만 5천 명 증가되는 수치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에 과열된 부분이 진정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들 4월 5일 날 고용지표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 저랑 같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이번 주에 테슬라 1분기 출하량 통계 발표가 나옵니다. 시장 예상에는 45만 7천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좋지 않고 또한 캘리포니아 프리몬드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돼서 1분기 출하량은 45만 7천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를 추종하는 ETF죠. 자, SOXL 저번 주 목요일날 0.06% 상승해 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밑골이 닿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지금 개장 전에 2.3%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찍게 되고 하단 라인 찍게 되면 상단 라인 찍게 되고 지금도 하단 라인 찍었으니 이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OXL은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모아가시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제가 언급해 드린 후 약 1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저번 주 목요일날 0.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은 장 시작 전에 1.8%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TQQQ도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승 추세죠. 이러한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만큼의 상승을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러한 큰 폭의 하락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겁먹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다시 한번 TQQ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약 상승하는 양봉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SOXL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TQQQ도 4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목요일날 0.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추세는 갈색선 12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만약 오늘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 모습을 TLT로
TLT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LT로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갈색 선 121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기간은 저는 한 2-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2-3일 후에 다시 한번 121선 닿으면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저번주 목요일날 0.02%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죠. 자, S&P 500도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SOXL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하단에 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됐었죠. 저번주에도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 나올 때 하나의 몇 점 말씀드렸었고, 자, 지금도 없으신 분들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뜰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을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을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 파동이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잡아두고, 자, 작은 그림으로 한 번 더 보면은 이만큼의 상승 폭이 나왔을 때는 1-2개월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목요일날 2.2%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장외에서는 0.9%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자, 테슬라는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3일 안에 지금 가격대 177달러보다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하락 파동으로 또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해 주어야 다시 한번 이러한 검정색 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테슬라는 이러한 상승 추세 안으로 빨리 복귀를 해줘야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 선 61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는 전에도 계속되는 하락 추세 마무리하면서 초록색 선 61선을 뚫고 올라오게 되니 큰 상승 추세를 한번 보여주었죠. 따라서 테슬라의 가장 급선무는 이러한 상승 추세 안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초록색 선 61선도 뚫어 주어야 하나의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목요일날 0.12%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장 전에는 1%가량 상승해주고 있고요. 자, 저번주 목요일날 정확히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상승하는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오늘도 엔비디아 상승하는 양봉을 만들어 줄 때는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엔비디아가 조정이 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큰 비중으로 비중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이때 처음 말씀드렸었고, 그 후로 타점 나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자, 알파벳 목요일날 0.04%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선 0.5%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상승 추세로 유지해주고 있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결국엔 알파벳이 21년도 정고점은 시원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 지지할 때 공유드렸었죠. 자, 지금 알파벳을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이지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또 만약에 조정을 받고 나서 지지유 반등할 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 목요일날 0.3%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은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아마존닷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는 뉴스가 하나 나와주었죠.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 사업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 조사를 FTC가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번주 목요일날 메타는 1.6%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 저번주
화요일부터 깨면서 단기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는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메타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죠. 제가 지지유 반등할 때 매수 타점 또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저번 주 목요일날 0.1%가량 하락해 주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1%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계획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 다지면서 조만간 골든 크로스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 오늘 상승하는 양봉이 나올 때는 하나의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저번 주 목요일날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애플은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고, 애플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저점 깨지 않으면서 이러한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만큼의 하락폭도 있으니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 1001선 부근에서 이 3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애플이 지지유 반등할 때는 강력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목요일날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1%가량 또 상승해주면서 핑크색 선, 5일선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약 2주 만에 3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NTC입니다. 자, 인텔 목요일날 0.9%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 외에서도 1%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결국에 SX선 121선을 지지하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2, 3일 후에는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겠죠. 제가 인텔은 이 갈색선 121선 지지할 때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인텔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충분히 21년도 전고점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목요일날 0.5%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 1.4%가량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1차적으로 이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반등해주고 있으니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가격대고, 2차 매수는 이 갈색 선 121선 부근, 지금 가격대로 보자면 15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61선, 121선 가격대를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평선들은 매일매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 오셔서 이평선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AMD는 이때도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지금까지 약 68%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MCI입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목요일날 1.3%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신규로 매수를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이지 신규로 진입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이때 공유 드리면서 한번 큰 수익을 냈었었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M입니다. 자, TSMC 저번 주 목요일날 0.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시간 외에서 1.8%가량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TSMC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하게 되었을 때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차 매수는 소액으로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61선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가 본격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이 기간을 한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COM입니다. 자, 퀄컴 저번 주 목요일 날 0.1%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1.2%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해주고 있죠.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고, 지금도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추세 상단 라인을 한 번 더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퀄컴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타점을 진행할 수 있는 가격대겠죠.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이 초록색 선 61선 부근 가격대로 봤을 때 155달러 부근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퀄컴은 큰 추세로 봤을 때 결국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WDC입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해 주면서 같이 올라온 종목이죠. 자, 웨스턴 디지털은 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또 한 번 비중 축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직은 핑크색 선 5일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웨스턴 디지털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해주고 있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 위치해 있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죠. 자, 웨스턴 디지털은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 시간 외에서 1.7%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제가 하단 라인에서 점을 또다시 드렸었죠.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지금 중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장기 지표도 한 3일 안에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ACM 리서치 목요일날 1.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6%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CM 리서치는 저번 주에 노란색 선 21선을 한번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저는 이럴 때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또 한 번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선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ACM 리서치는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저번 주 목요일날 1.1%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완벽히 강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월트 디즈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고, 이 노란색 선 21선 지지할 때도 점 공유드렸습니다. 자, 지금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으니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BNB입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와주고 있죠. 만약 에어비앤비 오늘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했을 땐 저는 비중 축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는 0.5%가량 상승해주면서 이 노란색 선 21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약 오늘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치프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FIN입니다. 자, 치프 테크놀로지 저번 주 목요일날 1.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 다졌고 이제 골든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또다시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텍 저번 주 목요일날 1.3%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샘텍은 저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었죠. 자, 매출은 예상치보다 상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주당 순이익이 약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주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약간은 단기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샘텍 지금 구간에서 50%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UBM입니다. 자, 퍼브매틱 저번 주 목요일날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여전히 파란색 선 11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강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퍼브매틱 11선 깨질 때 1차 비중 축소,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2차 비중 축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퍼브매트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 저번 주 목요일날 5%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그나이트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1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가격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다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바슈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BHC입니다. 자, 바슈헬스 컴퍼니 저번주 목요일날 3%까지 큰 상승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바슈헬스 컴퍼니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1차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강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바슈헬스 컴퍼니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F5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FFIV입니다. 자, F5 네트워크스 저번주 목요일날 0.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단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 상승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저번주 목요일날 0.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는 1.5%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상승할 시에는 단기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골드크로스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저번주 목요일날 1.4%까지 큰 상승 나와주었었죠. 지금도 시간 외에서 1.6%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파란색 선 481선 정확히 지지해주면서 반등해주고 있죠. 저는 이 파란색 선 481선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상황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저번주 목요일날 약 4.6%가량 큰 상승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지금도 장외에서 1.4%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지금 단기지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단기적인 상승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중기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지금 장기지표가 한 3일 후에 바닥권 다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완만한 상승 추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저는 다 매도하였는데, 만약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초록색 선 61선 부근 한 번 더 매도 가격 잡아드렸습니다. 만약 이 초록색 선 61선 깨고 내려오면 매도해 주시면 되고, 지금 반등 구간에 살짝 있으니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목요일날 0.6%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전히 파란색 선 11선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죠. 만약 오늘 상승하는 양봉 나와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또 한 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리프트도 지금 보유자의 영역인 것이죠.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었고, 지금 약 3주 동안 4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프트도 저는 이 11선 깨질 때 1차 비중 축소, 이 21선 깨질 때 2차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OCU입니다. 자, 도큐사인 저번주 목요일날 0.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큰 추세로 봤을 땐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고, 더 큰 추세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BL입니다. 자, 블랙라인 저번주 목요일날 2.5%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만약 블랙라인 없으신 분들 1차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지표도 상승 추세, 중기지표도 이제 막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저번주 목요일날 큰 하락이 나와주었었죠. 저번주 목요일날 한 증권사에서 팔란티어 테크 지금 주가가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팔란티어 테크는 이미 상승 추세를 시작하였고, 제가 이러한 조정은 전고점 저항 가격대와 이 초록색 선 61선이 만나는 가격대, 가격으로 봤을 때는 21.5달러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자, 만약에 팔란티어 테크 없으신 분들은 이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저는 장기적으로 21년도 전고점을 뚫고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이 저번주 목요일날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정확히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N자형 상승 파동이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베이 또한 지금 보유자의 영역인 것이지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습니다. 자, 이베이는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보시면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중기 지표도 한 3일 후쯤에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에어로바이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바이러 저번 주 목요일날 3.6%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정확히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반등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반등은 나와주지 않았고, 오늘 만약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이때 공유드렸었죠.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Q입니다. 자, 블록 저번주 목요일날 2%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여전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전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겠죠.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케어DX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CDNA입니다. 자, 케어DX 저번주 목요일날 5%가량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이 초록색 선과 노란색 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지지유 반등에 성공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비디오 저번주 목요일날 1.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 생기게 되었고, 이 하단 라인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따라서 줌 비디오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OPRA입니다. 자, 오페라 저번주 목요일날 3.8%까지 상승해 주다가 종가는 0%로 마감하였죠.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지지유 반등이 아니라 21선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큰 비중 축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YPL입니다. 페이팔 홀딩스 저번주 목요일날 1.7%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단기 지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약간 수익 챙겨 가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러선 디지털홀딩스 저번주 목요일날 11.7%까지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죠. 물론 종가는 2.5% 상승으로 마감하였지만 지금 바닥권 다지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관련주들은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도 확인해 주시면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 장기 지표는 이제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단기 조정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마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CPRX입니다. 자, 캐럴리스트 파마슈티컬스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해 주려고 하는 노력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CVS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죠. 지금 약간의 단기 조정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기 지표 여전히 상승 추세로 유지해주고 있으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R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X 저번주 목요일날 0.8%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RTX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이러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단기 지표 쌍봉 만들면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큰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종목들 리뷰해 드렸었고, 내일은 멤버십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는 제가 또 좋은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 버튼과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4월달 시작입니다. 이번 달도 저랑 같이 큰 수익 내시는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